지난 시간에 더럽게 복잡한 미분 방정식을 하나 어소시에이트 르장드르 트랜스포메이션, 르장드르 이퀘이션. 그게 뭐에서 나왔었냐면 토탈 앵귤러 모멘텀의 제곱에 대한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을 풀고 그 다음에 변수 변환을 z를 코사인 세타로 놓고서 풀었더니 어떤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나왔었냐면 뭐냐 이게 1 마이너스 2 스퀘어드 마이너스 2c dc 물론 p라는 게 세타만의 함수로 주어진 거였죠. 보기만 해도 굉장히 공포스러운 디퍼런셜 이퀘이션이죠. 풀기가 어려워요. 몇백 년 전에 르장드르가 봤을 때도 굉장히 풀기가 어려운 식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후에 여러 사람들이 다 이 식을 가지고 달라붙었기 때문에 이제는 아주 표준적인 풀이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걸 한번 따라가 봅시다. 그거 하는데 처음부터 이게 있으면 너무 복잡하니까 먼저 m을 0으로 놓읍시다. m이 0인 이퀘이션부터 먼저 풀어봅시다. m이 0인 이퀘이션 여기 없는 거. 이게 1-c 스퀘어가 분모에 있으니까 이제 불편하니까 그게 없으면 나머지는 전부 다 분모에 뭐가 있지 않은 전부 다 다항식으로 다한 것이 있고 c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코사인 테타니까 c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니까 우리가 다은 것 같은 2차 미분 방정식이 나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테크닉이 어심토틱 폼 c가 무한대로 갈 때 형태를 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볼 필요가 없죠. c가 무한대로 갈 일이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바로 파워 시리즈부터 시작하면 돼요. 파워 시리즈부터 시작하는데 여기 있는 요양이 있으면 좀 문제가 되지만 이 양이 없이 아까 말한 것처럼 다항식으로 앞에 주어져 있으면 그냥 상수부터 시작하는 다항식으로 표현을 하면 되죠. PZ 시리즈 솔루션을 구하는 거죠. 무한대까지 AN, CN 이렇게 놓고 이거를 안에다가 집어넣으면 저 식에다 집어넣으면 서메이션 n 1 마이너스 두 번 미분하면 어떻게 되나? n 마이너스 1 g의 n 마이너스 2승이죠. 그래서 a의 n에 n 마이너스 1 g의 n 마이너스 2승 그리고 뒤에는 마이너스 c제곱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c제곱을 곱한 c의 n승. 이게 첫 번째 식고 두 번째 식은 2배 한 번 미분해. 그럼 n이 하나 나오죠. 그 다음에 다시 c를 곱한 거니까 n an c의 n승. 마지막 거는 플러스 람다 an c의 n승. c의 n승은 소위 말하는 폴리노미얼로 이렇게 전개했을 때 인디펜던트한 항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c의 m승을 다른 차수의 폴리노미얼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나타낼 수 없죠. 그러니까 인디펜던트한 양이에요. 인디펜던트한 양들을 모아서 이게 성립하려면 각각의 c의 차수에 대한 앞에 있는 계수가 0이 돼야만 이 식을 만족하죠. 모든 차수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그러면 g의 n승을 끄집어내.
C의 n승이면 C의 n승, C의 n승, C의 n승. 어라, 이건 C의 n-2죠. 그럼 요 앞에 있는 것만 서메이션을 요거를 n 대신에 n 플러스 이동을 시켜서 요걸 C의 n승으로 n 대신에 요거만 n 플러스 2로 바꿨으면 n 플러스 2로 바꿔 써서 보면 그렇게 썼으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에 n 플러스 2 n 플러스 n 플러스 1 n 플러스 2 C의 n승 빼기 뒤에 있는 람다 빼기 n n-1 앞에 있는 거 쓰고 여기 마이너스 2배의 n an 이게 0이죠. 그래서 우리 뭐냐면 소위 말하는 recursion relation을 구할 수 있죠. an 플러스 2를 an으로 표시할 수 있죠. 그걸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이거는 이쪽으로 넘기면 부호가 바뀌니까 먼저 보면 부호가 바뀌면 n제곱 마이너스 n 더하기 n, 2n이니까 n제곱 플러스 n이죠. n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람다 a. 그래서 보면 recursion relation이 이웃한 것들이 아니라 두 개씩 건너뛰는 거죠. 두 개씩 건너뛰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하모닉 오실레이터에서 봤듯이 뭐지? even 펑션, C의 even 펑션들의 솔루션, odd 펑션들의 솔루션을 따로 끄집어낼 수 있는 거죠. 두 개가 인디펜던트한 솔루션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걱정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인피니트 시리즈가 되면 어떻게 되냐. 이게 과연 인피니트 시리즈냐. 이걸 고민을 해야 되죠. 그래서 n이 굉장히 커지면 a, n 플러스 2, an이 n이 커지면 분자가 n제곱, 분모도 n제곱, 1로 가죠. 굉장히 커지면 1로 간다는 게 뭐예요? n이 작을 때는 안 그렇지만 작을 때까지 한다면 그 차를 쓰면 그 차는 우리 항상 유한하니까 그걸 쭉 보면 C의 n승, C의 n 플러스 2승 사이의 개수가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G의 제곱, G의 4승, G의 6승, G의 8승 이걸 전부 다 똑같이 앞에 개수가 1로 더한다는 거예요. 그런 시리즈 솔루션이 뭐죠? 그러면 이 시리즈는 대략 이렇게 되죠? 그죠? 뭐 아주 작은 양, 작은 차수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지만 큰 차수로 가면 되게 이거랑 같은 거가 될 거라고요. 그죠? 근데 문제는 이 양은 G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 발산해요. 웨이브 펑션이 발산을 하죠. 무한대로 가죠. 그럼 문제가 있죠. 그 문제가 있으면 안 되잖아. 문제가 있지 않을 조건은 인피니트 시리즈가 아니면 되죠. 파이널 시리즈예요. 파이널 시리즈로 만들면 어떻게 했냐면 시리즈를 끝내. 어디서 끝내냐면 n이 예를 들어서 L인 곳에서 끝내자 이거예요. L이 어떤 인티저죠. 그죠? 인티저에서 끝나는 L에서 끝나면 A, L 플러스 2는 0이 돼야 되죠.
그럼 여기다가 n 대신에 분자에서 n 대신에 l을 집어넣으면 0이 돼야 되니까 드디어 L 스퀘어의 아이겐밸류, 여기다 h 바 스퀘어를 곱한 게 L인데 L 플러스 1. 시리즈가 끝난다는 파이나이트하다는 조건에서 L 스퀘어의 아이겐밸류가 끄집어져 나왔죠. 그다음에 PLC는 그러면 제일 높은 차수가 뭐예요? 제일 높은 차수가 C의 L승이죠. 그죠? C의 제일 높은 차수가 C의 L승이죠.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은 거를 여기 나온 요거를 우리가 르장드르 폴리노미얼이라고 하고, 첫 번째 걸 몇 개를 써보면 P0, C는 1, P1, C는 C, P2, C는 2분의 1, 3Z squared minus 1, P4G는 35Z 4승, Z squared 플러스 3 이렇게 주어지는데, 여기서 본 것처럼 L이 even 넘버면 C의 even 펑션이고, L이 odd 넘버면 C의 odd 펑션으로 주어지죠. 왜냐하면 그건 이렇게 AN 플러스 2와 AN 사이에 이웃한 게 아니라 한 개 건너서 하모닉 오실레이터인 경우랑 같은 경우로 볼 수 있다. 근데 노멀리제이션이 약간 좀 이상하죠? 노멀리제이션은 P0G가 1이 되도록 사실 노멀라이즈를 한 거예요. 그 노멀리제이션은 사실 우리가 웨이브 펑션이 프로바빌리티의 개념을 가진다는 노멀리제이션이랑은 약간 다르죠. 이렇게 주면 당연히 요거는 허미션 오퍼레이터예요. 디퍼런셜 오퍼레이터가 아니고 허미션 오퍼레이터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좀 이상하지만, 수리물리에서 소위 셀프 에조인트 오퍼레이터라는 걸 배웠으면 우리 거기에 해당되는 양이고, 안 들었다면 신경 쓰지 않아도 좋아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하모닉 오실레이터에서도 소위 클로즈드 폼으로 쓴 로드리게스 포뮬라를 쓰면 그냥 참고 삼아서 저렇게 쓰는 거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PLG는 1/2의 L승 L 팩토리얼 D의 L승 DX의 L승 DZ의 L승 Z 스퀘어드 L승. 이게 제일 높은 차수가 Z의 2L승인데 L번 미분하면 Z의 L승이죠. 제일 높은 차수가 Z의 L승이에요. 이렇게 쓰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게 L 스퀘어인 경우, 특별히 M이 0인 경우에 아이겐 펑션이니까 서로 오토고널 하죠. 오토고널한 것까지 써서 노멀리제이션을 쓰면 오토노멀리티는 이제 우리가 르장드르 폴리노미얼로 썼는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DZ PLC PL'Z는 2/2L 플러스 1 델타 L L 프라임 플러스 1. 다음과 같이 주어져요. 근데 우리 쉬운 것만 했죠. M이 제로인 경우만 했죠. M이 제로가 아니면
m이 제로가 아닌 경우로 해야죠. 두 번째, m이 제로가 아니면 풀기가 더 어렵지만 그 솔루션이 P 틀림없이 아까 본 것처럼 L에도 의존하고 M 이렇게 씁시다. C. 이거를 어떻게 쓰냐면 1-c 스퀘어의 m승 오버 2의 f0 다음과 같이 씁시다. 왜 이렇게 쓰나요? 물론 여러분들이 처음에 보면 헷갈리죠. 헷갈리지만 우리 이걸 사람들이 많이 공부하고서 얻은 테크닉 중에 하나인데, 이러고 나서 이게 만족하는 이제 뭐냐면 요걸 여기다 집어넣어서 FC가 만족하는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끄집어내면 돼요. 그걸 내가 다 유도를 하면 좋지만 항상 복잡한 건 숙제로. 결과는 사실 이런 걸 하는 게 수리물리 시간에 다 하죠. 수리물리 시간에 다 하는데, 다 한다고 여기서는 그때 다 했지? 라고 하고서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복잡하니까, 그렇다고 거기서 하는 걸 다 유도 하는 거는 뭐지? 영어로 하면 straightforward 하니까. 그래서 무식하게 계산하면 다 얻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나보다 훨씬 잘하기 때문에 책상 앞에 딱 앉아서 계산을 하면 다양한 것이 얻을 수 있다는 거죠. d squared f dz squared 2z m plus 1 df dz l minus m l plus m plus 1 f. 여러분들한테 다음번에 이번 숙제 말고 다음 숙제는 여러분들이 거의 수리물리에 대한 식을 많이 봐야 되죠. 놀랍게도 이 식은 아까 구했던 르장드르 폴리노미알에서 구할 수 있어요. 르장드르 폴리노미알을 n번 미분한 걸로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성립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양은 1-c squared m over 2 ddc의 m승 plc. 여러분들한테 이걸 숙제로 내는 건 뭐냐면, 이 식은 한 번만 유도하고 끝날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안 봐요. 근데 우리 뭐 그렇게 볼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우리 여기 나온 요 양을 우리가 associated 르장드르 폴리노미얼이라고 불러요. 실제로 그럼 양자역학에서 쓰는 건 뭘 쓰냐? 이거에다가 저 어즈미터 앵글에 의존하는 파이에 의존하는 양을 곱해서 소위 스페리컬 하모닉스라는 걸 만들어요. 어쨌든 다음과 같이 주. 그 다음에 다시 그러면 find 어즈미터 앵글 파이에 의존하는 양. 파이에 의존하는 양은 이거 노멀리제이션 안 했구나. 노멀리제이션 물론 오소고널한데 물론 이거 곱한 게 만약에 이거 두 개 제곱을 한 게 아니라 PLM에다가 PL 프라임 M 프라임을 하면은 오소고널에서 L과 L 프라임이
같고 m과 m 프라임 같을 때만 0이 아니에요. 다르면 다 0이고 이거는 2l 플러스 1 l 플러스 m 팩토리얼 l 마이너스 m 팩토리얼. 그 다음에 우리 앵귤러 모멘텀의 z 컴포넌트가 우리 스페리컬 폴라 코디네이트에서는 아주 간단한 다음 같은 걸로 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LX, LY, LZ 중에서 LZ만 이렇게 스페리컬 폴라 코디네이트로 쓰면 간단한 오퍼레이터로 되냐? 그렇게 좌표를 그렇게 잡아서 그래요. 세타를 폴라인 거를 그렇게 잡아서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했던 파이에 의존하는 양을 집어넣으면 이게 아까 뭐였지? e to the im phi. 파이가 m이 인티저라 그랬죠? 싱글 밸류드니스 때문에 한 바퀴 돌면 똑같은 값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다음 같이 쓰면 이게 뭐야? i분의 h, mh 바 따라서 파이는 LZ의 아이겐 펑션이고 아이겐 밸류는 mh 바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양, 우리가 그래서 원래 L 스퀘어에 대한 아이겐 밸류 이퀘이션은 파이에다가 PLM을 곱한 걸로 써야 되죠. 곱한 걸로 쓰면 솔루션은 그러면서 지금 뭐냐면 재미있게도 L 스퀘어 아이겐 펑션이 동시에 LZ에도 사이멀테니어스 아이겐 펑션이 됐죠. 왜냐하면 세타에 의존하는 부분은 파이에 대한 의존성이 없으니까 LZ에 해당되는 거는 파이에서만 나오니까 LZ와 어떻게 쓰냐면 PLM 아까 썼던 어소시에이트 르장드르 폴리노미얼 Z를 코사인 테타로 바꾸고 e to the im phi 이거를 전부 다 YLM이라고 씁시다. 테타 phi 앞에 어소시에이트 르장드르 폴리노미얼이랑 저런 거에 대한 노멀리제이션은 원래 이 르장드르 폴리노미얼이 스페셜 펑션으로 되어 있는 거에 노멀리제이션 컨벤션을 썼지만 우리는 이 양이 오소 노멀하게 되고 싶어 된 걸 원해요. 다시 말하면 적분을 해야 되죠. 적분은 모든 솔리드 앵글 d 오메가 솔리드 앵글 물론 d 오메가는 어떻게 되나? r 사인 r이 아니지. 사인 테타 d 테타 d 파이. 요거에 대해서 했을 때 델타 LL 프라임, 델타 MM 프라임. 이렇게 나오는 게 제일 쉽죠. 그렇게 하려면 원래 있는 어소시에이트 르장드르 폴리노미얼을 쓰면 좀 복잡한데 4파이 L 마이너스 M 팩토리얼 L 플러스 M 팩토리얼 스퀘어.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죠. 요거에 제곱을 했을 때 나오는 요 크기, 저 안에 있는 양을 보면 그 다음에 파이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2파이가 나오고 우리 요 양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고 요 앞에 마이너스 1의 m승은
스페리컬 하모닉스를 쓰는데 컨벤션으로 다음과 같이 써요. 그래서 우리 요 양을 스페리컬 요걸 스페리컬 하모닉스라고 하고 밑에 다음과 같은 오토노멀 컨디션을 만족해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더럽게 복잡하네 라고 하지만 우리 세타 파이를 쓰면 이 복잡한 거를 몇 개 앞에 거를 쓰면은 앞으로 이걸 쓰지 않고 이거를 폴리노미얼로다 전개한 우리 그 구체적인 스페리컬 하모닉스를 쓸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더 얘기하면 또 하나는 L 스퀘어랑 LC 두 개를 우리 지난 시간에 했나 이거? 이 0이 된다고 우리 얘기했었죠? 했었나?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L 스퀘어 LX L 스퀘어 LC가 LY 다음과 같이 LX, LY, LZ와 커밋하는 오퍼레이터 동시에 다 커밋하는 오퍼레이터는 스칼라예요. 자, 왜 그런지 알죠? 우리가 이거를 유도할 때 물론 오퍼레이터를 써서 계산하면 무식하게 0이 되지만 우리가 어떤 양이 LZ에 대해서 커밋한다고 할 때 뭐냐면 Z 방향으로 인피니테스멀한 앵글 세타만큼 회전했을 때 세타의 퍼스트 오더까지 전개한 양을 갖게 놓으면 LZ가 Z 방향에 대한 로테이션에 대한 제너레이터가 되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커뮤트 해야만 그 값이 스칼라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LX 어떤 양이 스칼라다 라고 할 때 어떤 양이 우리 어떤 오퍼레이터 S가 있다. 이게 스칼라 오퍼레이터다 라고 얘기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게 0이면 스칼라라는 거죠. 스칼라는 앵귤러 모멘텀 오퍼레이터랑 전부 다 커밋하면 우리 이걸 스칼라라고 하죠. L 스퀘어도 스칼라 오퍼레이터죠. 그리고 요거는 m이 0 이상일 때 정의한 양이에요. m이 음수일 때는 y, l 음수일 때 요걸 써야지. m이 0 이상이니까. m이 0 이상일 때 l-m은 y, lm의 컴플렉스 컨주겟의 마이너스 1의 m승을 써요. 굉장히 이상한 컨벤션이죠. 그래서 이 컨벤션을 쓰면 몇 개를 써보면 y00는 1 스퀘어 루트 4파이 세타와 파이에 전혀 의존하지 않는 거 y1은 l이 1이면 m이 마이너스 l부터 l까지 가능하니까 마이너스 1 그거 했나? 했죠. 1, 0 플러스 1부터 합시다. I 파이 사인 세타 (3/4파이) 코사인 세타
이거는 이 조건에서 쓸 수 있죠. 한번 써볼까? 마이너스 1에 m승이니까 마이너스가 없고 스퀘어 루트 3 over 8파이 마이너스 i 파이 사인 테타. 다음 것을 쓸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대개 제일 최대값인 경우에 흔히 우리가 웨이브 아이겐 펑션 앞에 있는 걸 플러스로 정하는데 스페리컬 하모닉스에서는 1일 때는 이게 2일 때는 플러스지만 이 앞에 어디셔널 마이너스 사인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조심하길 바라고, 요거에 대한 데이터와 파이에 대한 그 웨이브 펑션을 그린 거는 여러분들이 뭐 물리책에서나 화학책에서나 많이 봤을 거예요. 소위 오비탈 다이어그램 같은 걸 그린 걸 보면 다음과 같이 형태는 여러분들이 보면 될 거라. 그래서 보니까 지금까지 한 걸 보니까 복잡하죠. 원래 미분방정식을 푸는 건 복잡해요. 여러분들이 하모닉 오실레이트도 그렇고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풀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약속했듯이 그럼 이렇게 푸는 방법이랑 하모닉 오실레이터와 마찬가지로 그럼 오퍼레이터를 이용해서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의 아이겐 밸류를 끄집어낼 수 있는가 하는 거를 우리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합시다. 오퍼레이터 메소드를 쓴다는 건 LX, LY, LZ, L2에 대한 미분 오퍼레이터를 쓴다는 것 자체가 레프레젠테이션을 고른 거죠. 레프레젠테이션을 고르지 않고 오퍼레이터의 성질만을 이용한다는 것은 오퍼레이터의 커뮤테이션 릴레이션만을 이용해서 L2랑 LZ의 아이겐 밸류를 구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하려면 먼저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을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을 먼저 씁시다. 우리가 풀고자 하는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이 뭔가? L 스퀘어, LZ의 사이멀테니어스 아이겐 펑션, 아이겐 스테이트를 구하고 싶죠? 그러면 두 개의 퀀텀 넘버 LM, L 플러스 1 L 스퀘어에 대한 퀀텀 넘버를 L, LZ에 대한 퀀텀 넘버를 M으로 씁시다. 이건 취팅인데요. 이거 앞에서 구한 거 쓴 거 아닌가요? 이렇게 놓고 쓰고서 시작하시겠다는 건가요? 이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가 아니고 여기서 L은 앞에서 우리가 구했던 건 L은 0 이상인 정수였죠. M은 마이너스 L부터 L까지였는데 여기서는 그 조건이 아직 하나도 없어요. 임의의 수예요. 심지어는 컴플렉스 넘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컴플렉스 넘버일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래서 요 곱한 게 리얼 넘버이기만 하면 되니까 요 아이겐 밸류가 그냥 리얼 넘버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썼다고 해서 앞에서 스페리컬 폴라 코디네이트에서 쓴 미분방정식에서 답을 훔쳐온 거 아닙니까? 보기에 그렇게 보이지. 지금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L과 M에 대한 조건을 여기서 이제 구해야 되는 거죠. L과 M에 대한 지금은 아무 조건이 없는 거예요. 가장 일반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우리가 요 브라켓 노테이션으로 다한 거 쓰면 우리 요거는 오스토노멀한 경우라고 봅시다. 다시 말하면 M은 L과 L이 같을 때만 M'과 M이 같을 때만 1인 다음과 같아요. 그래서 오퍼레이터를 쓸 때는 우리 하모닉 오실레이터인 경우에 어떻게 했죠? 하모닉 오실레이터인 경우에는 X와 P에 대한 커뮤테이션 릴레이션만으로 시작하고 싶었으나
우리 x와 p의 오퍼레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x와 p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써서 어나일레이션 오퍼레이터랑 크리에이션 오퍼레이터를 가지고 썼었죠. 여기서도 그 비슷한 짓을 해요. 어떤 걸 하냐면 L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오퍼레이터를 정의합시다. LX, LY는 허미션 오퍼레이터지만 이 앞에 붙어 있는 LY 앞에 붙어 있는 I가 있기 때문에 L 플러스랑 L 마이너스는 허미션 오퍼레이터는 아니에요. 하모닉 오실레이터에서 A는 허미션 오퍼레이터가 아니었죠. 이걸 쓰면 새로운 오퍼레이터를 도입했으니까 물론 그럼 우리 앞으로는 이렇게 쓰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LX, LY, LZ의 베이시스를 L 플러스 L 마이너스 LZ의 베이시스로 바꾸겠다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괜찮죠? 이렇게 바꿔도. 그래서 바꾸면 우리 바꾼 오퍼레이터의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을 아는 게 좋으니까 L 플러스랑 L 마이너스 LX 플러스 ILY LX 마이너스 ILY LX끼리는 서로 커뮤트하니까 상관없고 뒤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I LXLY 그 다음에 이거는 ILYLX인데 LXLY로 바꾸면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게 IH바 LZ죠. 이거는 다음과 같이 줘야겠다. 그 다음에 LZ랑 L 플러스 마이너스 LZ LX 플러스 마이너스 ILY 앞에 있는 거는 CX니까 IH와 LY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I를 끄집어내면 LG LY니까 마이너스 IH와 LX H바로 묶으면 여기 IH, 여기 A 플러스 마이너스 H바 LX 플러스 IH바 LY죠. 플러스 마이너스 H바로 묶으면 LX 플러스 마이너스 ILY죠. H바 플러스 마이너스죠. 다음과 같이 우리 묶고 그 다음에 L 스퀘어랑 L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LX와 LY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인데 L 스퀘어는 LX랑도 커뮤트하고 LY랑도 커뮤트하니까 L 스퀘어는 L 플러스 마이너스랑도 커뮤트하죠. 자, 그래서 우리 L 플러스 L 마이너스 LZ L 스퀘어 사이의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은 이제 다 알아요. 그러면 또 하나, 그럼 L 플러스에다 L 마이너스를 곱하면 LX 플러스 ILY LX 마이너스 ILY 순서대로 쓰면 되죠. 처음 건 LX 스퀘어드 뒤에 거는 LY 스퀘어드 그 다음 거는 그냥 쓰기가 그냥 없어지지 않죠. 크로스텀이 LX랑 LY가 커밋하지 않으니까 순서를 조심해야 되죠. 첫 번째는 이거는 마이너스 I LX LY 플러스 I LY LX니까
요게 마이너스 IH 바 LC죠. 따라서 이거는 LX 제곱 더하기 LY 제곱 LC 제곱을 더하면 L 스퀘어죠. 그러니까 이거는 L 스퀘어 마이너스 LC 스퀘어 플러스 H 바 LC. 순서를 바꾸면 LX 마이너스 ILY LX 플러스 ILY. 위에 거를 이걸 계산하면 위에 거에 비해서 요 커뮤테이터 앞에 부호만 바뀌죠. 요 부호만 바뀌어요. 그래서 L 스퀘어드 마이너스 LC 스퀘어드 마이너스 H 바 LC. 자, 이제 오퍼레이터를 써서 아이겐 밸류를 구할 준비가 다 됐어요. 준비가 됐는데 먼저 이걸 지우죠. L 스퀘어 LM L 스퀘어에 대한 expectation value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이게 사실 아까 본 거 보면 L 플러스 1 H 바 스퀘어죠. 근데 이거는 L이 허미션 오퍼레이터죠. 그러니까 원래 여기다가 L 대거를 써야 되지만 LM 이렇게 써도 되죠. 똑같은 벡터예요. 그러니까 벡터의 크기죠. 이거는 0 이상이죠. 이게 0 이상이 돼야 돼요. 0 이상이 된다는 조건을 쓰자마자 L 곱하기 L 플러스 1은 이거는 어떻게 되나? L이 혹은 왜냐면 L 더하기 L 곱하기 L 플러스 1을 그리면 다음과 같은 양을 그리는 거죠. 2차 함수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여기는 음수는 안 되는 거죠. 음수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양수인 부분을 골라야 되는데 양수인 부분은 L이 0 이상이어도 되고 L이 마이너스 1 이상이어도 되죠. 아무거나 하나 고르면 되죠. 제일 고르기 쉬운 게 요걸 고르겠다. 이걸 만족하는 것 중에 두 개를 다 골라도 되지만 하나 가지고 충분하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럼 L이 0 이상인 것만 고르겠다. 자, 이제 요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을 이용해서 하모닉 오실레이터에서 어나일레이션 크리에이션 오퍼레이터를 적용했던 것처럼 이제 해보도록 다음과 같은 오퍼레이션을 해보도록 합시다. 아이씨. 첫 번째, LM이 L 스퀘어의 아이겐 스테이트라고 했죠. 그러면 L 플러스 마이너스
아까 본 것처럼 L 스퀘어랑 L 플러스 마이너스는 커뮤트하죠. 이건 아이겐 밸류를 쓰면 되니까 그건 숫자니까 다시 앞으로 끄집어내면 무슨 말이죠? 수식을 쓴 걸 말로 하면 LM이 L 스퀘어에 대한 아이겐 스테이트면 그 스테이트에다가 L 플러스 마이너스를 어플라이한 스테이트도 역시 L 스퀘어의 아이겐 스테이트이면서 아이겐 밸류도 똑같죠. 자, LM에다가 L 플러스 마이너스를 어플라이해도 똑같은 L 스퀘어의 아이겐 밸류를 갖는 아이겐 스테이트예요. 뭐로 쓸까? L 플러스. 아씨, 부러지네. 이렇게 쓰면 부러지는 거야. 아이겐 밸류가 역시 똑같은 거. 그러니까 L 스퀘어에 대한 디제너리 스테이트들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저게 같지 않은 L 플러스 마이너스를 어플라이한 게 원래 LM과 비례하지 않는 한 디제너리 스테이트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그러면 L 플러스 마이너스 LM에다가 LZ를 어플라이하면 이건 우리 아까 했었죠. LZ와 L 플러스 마이너스의 커뮤테이터가 다 지워서 다시 쓰면 플러스 마이너스 H바 L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를 이 중에서 첫 번째 게 LZ L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이거는 뒤집어서 쓰면 L 플러스 마이너스 LZ 플러스 마이너스 H바 L 플러스 마이너스 LM이죠. 이렇게 쓰는 순간 여기 LZ가 있으면 LZ를 여기다 어플라이 하면 이거는 LZ의 아이겐 스테이트죠. 아이겐 밸류가 MH바죠. 이걸 어플라이한 건 MH바를 쓰면 돼요. H바 M 플러스 마이너스 1 따라서 LM이 LZ의 아이겐 스테이트이면 LM에다 L 플러스 마이너스를 어플라이한 건 역시 LZ의 아이겐 스테이트예요. 다만 아이겐 밸류가 M 플러스 마이너스 1 하나만큼 H바만큼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거죠. L 플러스 마이너스 LM은 그래서 L 플러스를 하나 올린다 그래서 레이징 오퍼레이터 L을 올리는 게 아니라 M을 올리죠. L 마이너스는 H바만큼 내린다 그래서 로어링 오퍼레이터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면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할 수 있죠. 뭘 짐작을 할 수 있냐?
L 플러스에다가 LM을 어플라이 하면 틀림없이 이거는 M이 하나 더 올라간 이거에 비례하겠죠. 그죠? 비례상수를 일반적으로 L과 M에 의존할 테니까 L C 플러스라고 씁시다. 마찬가지로 L 마이너스 LM은 C 마이너스 LM LM 마이너스 1. 참고로 요거를 허미션 컨주겟을 취하면 어떻게 되죠? 캣 벡터는 브라 벡터가 되고 L 플러스는 그거의 허미션 컨주깃인 L 마이너스가 되고 허미션 컨주깃을 취하면 L M 플러스 1 앞에 있는 개수는 그거의 컴플렉스 컨주깃을 붙이면 되죠. 그래서 요 식이랑 요 식의 스칼라 프로덕트를 취하면 오른쪽은 C 플러스의 절대값의 제곱 그 다음에 LM 플러스 1 L 이거 오토노멀한 걸로 상태를 쓴 거니까 1 왼쪽은 근데 우리 아까 L-L 플러스가 뭐라 그랬어요? L 스퀘어드, LZ 스퀘어드. 여기서 보면 이제 명백해지죠. 왜 L-L 플러스를 L 스퀘어랑 LZ만의 오퍼레이터로 썼냐? 어플라이 하면 저게 아이겐 스테이트니까 전부 다 아이겐 밸류로 바꿔 쓸 수 있죠. 그죠? 얼마냐면 L 스퀘어는 H바 스퀘어를 끄집어내면 L 플러스 1 마이너스 M 플러스 1 L 마이너스 M L 플러스 M 플러스 1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죠. 두 개의 크로스 텀이 1이 나오려면 M 플러스 1과 M에 이렇게 다음과 같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C 플러스는 물론 앞에 페이스는 있을 수 있지만 그냥 리얼 넘버라고 합시다. 포지티브 리얼 넘버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저거 스퀘어 루트를 취하면 되죠. 다은 것 같이 L 플러스를 어플라이 했을 때 앞에 있는 개수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C 마이너스에 대해서도 할 수 있죠. C 플러스에 대해서 했으니까. C 마이너스에 대해서도 하면 C 앞에 있는 거를 참고로 하면 이제 L 마이너스랑 L 플러스를 바꿔서 쓰면 되죠.
근데 이거는 L squared 마이너스 LZ squared 플러스 H 바야 되죠. 따라서 이것도 쓰면 H 바 squared LL 플러스 1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 이것도 역시 인수분해를 할 수 있으니까 L 플러스 M L 마이너스 M 플러스 1. 이것도 역시 포지티브 한 양으로 쓰면 양이라고 정의를 하면 H 바 스퀘어 루트 L 플러스 M L 마이너스 M 플러스 1. 자, 이 짓을 왜 했냐? 자, 그러면 아까 우리 LM은 오토노멀하다. L 플러스 LM 플러스 마이너스 LM 자신과의 이건 여기 어플라이 된 거고 자신과의 스칼라 프로덕트를 취하면 이거 항상 0 이상이죠? 그죠? 근데 이거는 이쪽으로 가면은 LM L 마이너스 플러스 L 플러스 마이너스 LM 이게 0 이상이라는 거죠. 이게 0 이상이라는 거는 뭐냐면 아까 우리 이따 계산했잖아. 그죠? 요 값이 0 이상입니다. 또 아까 여기 지웠지만 L-M L 플러스 M 플러스 1 아, 왜 이렇게 이상하게 했어. 우리 L이 0 이상인 숫자인 거 알아요. 그죠? M은 여기서 이게 양수면 M은 이게 음수니까 이거는 M 마이너스 L 마이너스 1로 쓰면 이렇게 되니까 M이 마이너스 L 이상 L 플러스 1 이하 이렇게 쓸 수 있죠. 위에까지서 여기서도 요거를 바꾸면 요걸 M 마이너스 L로 쓰면 이게 음수니까 M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죠.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려고 그러면은 M은 마이너스 L 이상 L 이하인 숫자예요. 근데 LM에서 그러니까 M의 미니멈과 맥시멈이 있죠. 저 밑에 로어 바운드랑 어퍼 바운드가 있죠. 근데 LM에다가 L-를 계속 어플라이 하면 M을 계속 낮추죠. L-를 계속 어플라이 하다가 마이너스 L보다 더 낮아지면 어떡하나? 문제가 있죠. 그럼 여기 어떤 미니멈, M의 미니멈 넘버가 있어서 거기다가 L-를 적용하면 0이 돼야 되죠. 안 그러면 M 미니멈보다 더 작은 값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M에는 미니멈, 똑같은 이유로 M의 맥시멈도 존재하는데 M의 미니멈은
M 미니멈이라는 게 뭐냐면 L 마이너스에다가 L M 미니멈을 어플라이 하면 이거보다 더 작은 값이 나올 수 없다는 뜻이죠. 더 작은 값이 나올 수 없으려면 어떻게 돼요? 0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요거 어플라이 하면 앞에 있는 개수가 L, 우리 아까 했잖아. 요거죠. 여기다가 M의 미니멈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럼 M 미니멈이 L 플러스 1이거나 마이너스 L이죠. L이 0 이상이죠. 그럼 미니멈이 뭐예요? 마이너스 L이죠. 그렇죠? 똑같은 방법으로 맥시멈에 대해서는 L 플러스를 어플라이하면 계속 M 값이 증가하는데 제일 최대값이 이거보다 커질 수 없다고 하니까 이게 0을 만족하면 그게 M의 맥시멈이죠. L 플러스를 어플라이한 게 어디 있어? L 마이너스 M 그러니까 L 마이너스 M 가 했잖아. L 플러스 M 플러스 1. 맥시멈은 마이너스 L 마이너스 1이나 L이죠. M이 0 이상이니까 L이 0 이상의 수니까 M이 가질 수 있는 마이너스 L 이상 L 이하인데 M의 미니멈은 마이너스 L, M의 맥시멈은 L이에요. 그럼 가질 수 있는 양은 M이 가질 수 있는 양이 뭐죠? 그럼 M은 마이너스 L 하나 어플라이하면 마이너스 L 플러스 1 마이너스 L 플러스 2 L 마이너스 1 L 전부 몇 개 있죠? 12 플러스 1개 있죠. 그죠? 12 플러스 1개 있죠. 12 플러스 1개 있으니까 12 플러스 1은 정수여야 돼요. 개수니까. 그러니까 12 플러스 1이 인티저예요. (12 플러스 1이) 인티저가 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L이 0 이상이 L이 자연수거나 L이 정수거나 0이 다 0 이상이고 L이 정수거나 아니면 2분의 1, 2분의 3, 2분의 5 이런 게 가능하죠. 2분의 홀수 그런 걸 우리가 half 인티저라고 해요. 인티저이거나 half 인티저이거나 두 개가 다 가능하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처음에 우리가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을 스페리컬 폴라 코디네이트를 써서 디퍼런셜 오퍼레이터로 쓸 경우에는 우리가 소위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만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쓴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이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이냐?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이 아니어도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어떤 오퍼레이터 A1, 2, 3가 있는데 A1, 2, 3가
다음과 같은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을 만족하는 A1, 2, 3의 오퍼레이터의 셋을 앵귤러 모멘텀 오퍼레이터라고 정의를 해요. 그 중에 한 예가 아까 썼던 L1, L2, L3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이 앵귤러 모멘텀의 오퍼레이터의 정의를 만족하는 한 예죠. 여기 있는 A1, 2, 3는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이 아니더라도 다음과 같은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을 만족하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앵귤러 모멘텀 오퍼레이터라고 정의를 해요. 조금 이따 보면 알겠지만 스핀 앵귤러 모멘텀도 스핀 앵귤러 모멘텀 오퍼레이터를 S1, 2, 3라고 하면 S1, S2, S3는 다음과 같은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을 만족해요. 이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을 만족하는 한 L 스퀘어 혹은 토탈 앵귤러 모멘텀 제곱과 그거의 Z 컴포넌트는 항상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 그러나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인 경우에는 half 인티저 중에 L이 인티저인 경우만 가능해요. L이 half 인티저인 경우는 나중에 스핀 앵귤러 모멘텀을 볼 때 우리 그때 볼 거예요. 왜 L이 인티저인 경우만 되냐? L이 인티저야만 M이 정수값을 가질 수 있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M은 LZ,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인 경우에는 LZ의 아이겐 밸류인데 이거의 아이겐 펑션이 e to the im5였었죠. M이 인티저야만 돼요. 그러니까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인 경우에 M이 인티저인 सब셋만 고르자면 L도 인티저야만 돼요. 만약에 M이 인티저일 필요가 없다고 조건을 완화하면 L이 인티저일 필요는 없어요. half 인티저도 가능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L이 인티저인 경우를 고려하겠다 이거예요. 나중에 좀 더 일반화해서 임의의 앵귤러 모멘텀 오퍼레이터에 대한 아이겐 밸류 스펙트럼을 보면 똑같은 논의를 거쳐서 할 수 있는데 그때는 L이 half 인티저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드디어 오퍼레이터의 성질로 드디어 L 스퀘어랑 LZ의 아이겐 밸류를 끄집어냈죠. 그럼 지난번에 하모닉 오실레이터에서 한 것처럼 그러면 여기서 구한 LM이라는 스테이트가 이번 강의 전반부에서 얘기했던 스페리컬 하모닉스랑은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냐? 여러분들이 하모닉 오실레이터에서 추상적인 캣 벡터에 대한 이거에 해당되는 아이겐 펑션이 어떻게 됐죠? X라는 브라 벡터랑 스칼라 프로덕트를 취해서 나온 게 아이겐 펑션이라고 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세타 파이에 대한 다음과 같은 브라 벡터를 취하면 다음과 같은 양이 나오는데 그럼 이 세타 파이가 뭐냐? 우리 이거 어떻게 구하냐? 우리 이거에 대한 다시 말하면 힐버 스페이스의 스테이트 LM이 주어져 있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코오디네이트 스페이스에서의 레프레젠테이션 다시 말하면 아이겐 펑션 또 다시 말하면 스페리컬 하모닉스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우리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음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